안녕하세요. M 플러스 배터리 인사이트 앤드 투자톡 3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투자의 세계, 특히 재무제표는 참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워렌 버핏 같은 대가는 특정 지표 하나로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워렌 버핏의 며느리, 메리 버핏의 저서 워렌 버핏 앤 더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소개된 워렌 버핏의 철학과 독특한 기업가치 분석법을 2차전지 각 섹터의 대표 기업의 25년 반기 실적에 적용, 아주 흥미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워렌 버핏은 기업이 얼마나 자본 효율적인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저희는 그가 사용하는 매출 총이익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이라는 도구를 2차 전지 산업에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이 산업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한 곳이죠. 맞아요. 정말 많이 들어가죠. 과연 버핏의 잣대로 보면 어떤 기업이 돋보일까요? 특히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모인 M+라는 기업에 좀 주목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 아하하는 순간을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워렌 버핏 하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경쟁자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해자요? 성주를 둘러싼 물길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위 우리가 인프라라고 칭하는 이런 물길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해서 비싼 돈 들여서 설비를 막 뜯어고치지 않아도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버핏이 그런 기업을 찾아내려고 주목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출 총이익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여기서 매출 총이익은 간단히 말해서 제품 팔아서 원가 빼고 남은 핵심 이익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아시다시피 비싼 기계나 설비의 시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진짜 장사에서 번 돈,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기계의 가치 감소분, 비용, 이렇게 쉽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핵심 사업으로 번 돈, 즉 매출 총이익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단순히 기계나 공장에 낡아가는 비용, 이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비율이 낮을수록 기업은 적은 유지 비용으로도 이익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비율이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회사의 총이익이 설비 유지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아,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네. 예를 들어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코카콜라는 이 비율이 약 6%, 껌 만드는 리글리는 7%, P&G 같은 회사는 8% 수준으로 아주 낮아요. 정말 낮네요. 네. 이런 회사들은 브랜드나 제법 같은 무형자산의 힘이 크고 제품 자체가 막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매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을 막 갈아엎을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반면에 경쟁이 심하고 신기술 신모델이 계속 나와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GM 같은 자동차 회사는 이 비율이 심지어 57%까지 치솟기도 와, 57%요? 네,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낡은 설비 교체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죠.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이건 명확하네요. 그리고 버핏이 감가상각비를 단순히 회계상 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언젠가는 그 낡은 기계를 교체해야 하니까 미래에 나갈 돈을 미리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분석가들은 감가상각비 빼고 계산한 에비타 같은 걸로 기업 이익을 좋게 포장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버핏은 그럼 그 낡은 기계는 공짜로 교체하나?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감가상각비는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미래에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결국 이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 비율은 기업의 이익 마진이 이런 필수적인 설비 유지 비용에 얼마나 잠식당하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자본 유지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렌즈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렌즈를 실제 2차 전지 기업들에 한번 비춰보죠. K배터리 섹터별 대표 주자, 배터리 셀 생산업체 L사, S사 같은 주요 셀 생산 기업 및 양극재 소재 기업 E사, P사, 전극 장비 기업 P사, 셀 조립 장비 기업 P사와 M+의 25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했다 들었는데요. 이 기업들의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 비율이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를 보면요, 정말 이제 극명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2025년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먼저 가장 수치가 높은 기업은 배터리 생산 기업 L사입니다. 이 비율이 무려 약 200.6%예요. 200%요? 네, 매출 총이익이 약 8,700억 원인데 감가상각비는 그 2배가 넘는 1조 7,400억 원에 달해요. 다음은 또 다른 배터리 생산 기업 C산인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49.9%예요. 매출 총이익이 한 3,660억 원인데 감가상각비가 5,195억 원으로 훨씬 많죠. 잠깐만요. 200%, 140%?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매출 총이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남긴 돈보다 기계 달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 L사는 유형자산의 절반 이상이 아직 짓고 있는 공장,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고요. S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고 미국 오토 OEM과 대규모 합작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2단계에서 이들의 경쟁력은 낮은 유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막대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 최첨단 기술력, 또 발빠른 시장 선점 능력 그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저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산업의 특성하고 성장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소재에서 장비사로 전환될수록 이 수치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립장비 섹터의 M플러스와 P사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와중에도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위인 M플러스가 눈에 확 띄죠? 네, 드디어 M+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약간 아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M플러스의 2025년 상반기 기준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 비율을 계산해보니 이게 약 5.61%가 나왔습니다. 5.61%요? 잠깐만요. 아까 L사가 200%, S사가 140%였는데 5.61면 거의 코카콜라 6%나 리글리 7% 수준이라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이죠. 같은 2차 전지 산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M+는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M플러스는 배터리 셀이나 소재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군요. 네, 이 극적인 차이가 드러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첫째는 압도적으로 낮은 자본 부담입니다. 클린룸 같은 고가의 환경 조성에 필요한 셀이나 소재 업체들과는 달리 M플러스는 매출 총이익 대비 설비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이 감가상각비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죠. 즉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는 버핏이 선호하는 자본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 모델에 가깝다는 겁니다. 버핏이 좋아할 만한 구조네요. 그렇죠. 둘째는 경쟁 우위가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낮은 비율은 M플러스의 경쟁력이 거대한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자산보다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지적재산권 같은 무형자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M플러스는 파우치형 각형 배터리에 노칭, 스태킹, 태벨 등 같은 핵심 조립 공정 관련해서 국내 특허 82건 포함해서 총 119건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혜자가 낮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일 수 있는 거죠. 기술력의 핵심이군요. 네. 셋째는 실질적인 수익성입니다. 낮은 감가상각비 부담은 당연히 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M플러스는 2025년 상반기에 대형 셀 업체들이 투자 부담으로 고전하는 와중에도 100억 원 이상의 순이익, 정확히는 10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밸류체인 내 다른 기업과의 비교입니다. 자료에 함께 분석된 P사, 여기는 스태킹이랑 레이저 노칭 장비 전문인데요. 이 회사 역시 비슷한 분석에서 6.56%라는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건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도 M플러스나 P사처럼 특정 공정장비와 기술에 특화된 기업들은 셀 소재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본 효율성이 높은 재무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같은 조립장비 업체라도 모 기업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그 옛날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를 팔아서 돈을 번 사람처럼 적은 부담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워렌 버핏의 이 특정 렌즈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기업 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특히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임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비율 하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M 플러스 수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분석법만으로는 기록의 규모나 향후 전망, 성장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버핏의 기준과 함께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M+의 경우 배터리 생산업체 같은 유형 자산 대신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특성의 경쟁 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사 인력 기준을 보면 R&D 인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인재풀을 통해 100건이 넘는 핵심 특허와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전고체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과 셀 투팩 같은 차세대 공정 연구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규모가 꽤 크겠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M+는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피어그룹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연구개발비를 대부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럼 당장 손익계산서상 이익에는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대규모 R&D 투자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서도 M+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피어그룹 대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첫째, 높은 기술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니 매출 공이익률 자체가 높고요. 둘째, 축적된 기술과 특허로 가격 경쟁력이 아닌 기술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현재의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결국 이러한 투자를 감행하고 또 그것을 실적으로 연결시켜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겁니다. 워렌 버핏의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기업에 잘 맞지만 M+처럼 변화가 심한 성장 산업의 장비 기업에게는 R&D 투자 효율성과 기술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죠. 또한 이런 재무적 지표와 함께 산업의 성장 단계, 기술 리더십, 시장 점유율, 그리고 고객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정성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워렌 버핏의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이라는 이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2차전지 산업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역동성이랑 기업별 전략의 차이가 아주 흥미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의 다양성과 그리고 특정 분석 도구가 주는 통찰력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매출 총이익 비율과 함께 R&D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면 자본 집약적인 고성장 산업 속에서도 재무구조가 탄탄하면서 미래 경쟁력까지 갖춘 숨겨진 강자를 찾아냈는데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네요. 네, 청취자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외형을 키우고 있는 거대 배터리 기업들, 과연 이 치열한 초기 투자와 증설 경쟁의 시기가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언젠가는 M+나 혹은 코카콜라처럼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기술 경쟁과 시장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재투자가 이 산업의 숙명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